진주 기도원발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임기 절반 이상을 보낸 가운데 남은 임기 전망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 경남, 부산, 울산 세 지자체로 꾸려진 가덕신공항 추진단이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이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34명의 무더기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진주 기도원,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2일에도 경남에선 기도원발 확진자가 곳곳에서 이어졌고 다른 종교시설 확진자도 증가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날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던 진주 기도원에선 연이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2일 경남 지역 신규 확진자는 38명. 이 중 진주 기도원 관련이 23명으로 누적 확진자만 이틀 새 57명입니다. 그나마 180명으로 파악됐던 기도원 방문자가 이중 등록으로 128명으로 준 것이 다행입니다. 도내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정되지 않아 조사 중인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감염에 대해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원발 확진자가 진주를 넘어 남해, 창원, 함안, 의령, 양산, 창녕 등 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문자의 가족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확진자 증가도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상주 BTJ 열방센터 확진자와 창원 교배 확진자 등 종교시설 확진자도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경남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곳은 진주로 22%인 157명이 나왔습니다. 목욕탕과 기도원처럼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이란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가족 간 전파는 최고 34%.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염에 진주 기도원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허성무 시장이 100만 도시 창원을 이끈 지도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임기의 절반 이상을 보낸 가운데 창원시정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여전히 불안도 존재합니다. 지난 시정 성과와 남은 임기 전망은 어떤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볼 텐데요. 표영민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표영민 기자, 최근 발표된 시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창원시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허성무 시장 직무 수행에 대해 시민 64.6%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57%보다 6.7%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평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창원 특례시 지정과 재료연구원 승격 등 굵직한 성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25.1%, 모름 무응답은 10.3% 수준이었습니다. 시정평가와 더불어 정주 여건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89.5%의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거나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속거주 의향도 93.2%에 달해 창원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일단 허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창원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환경 분야와 도시정책, 복지 순이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가 21%를 차지해 다른 분야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와 스마트 기후 환경도시 선포 등 역점 시책 추진이 마산만 수질 개선 등 환경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재료연구원 습격과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 사업 등 다수의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민 65.7%가 시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해 주민과의 소통 노력도 긍정평가에 한몫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허 시장이 시정을 대체적으로 잘 이끌어온 것 같은데요. 남은 임기 동안 쭉 좋은 평가가 이어지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좋은 시정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시민들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이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불안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허성무 시장도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를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 방등과 경제 V턴 실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창원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만 19세 이상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4일간 유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3%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창원시정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여권 후보로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첫 번째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이 소식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처음입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먼저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시작됐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성평등 정책관을 신설하고 여성 공무원 간부 비율을 높이고 여성 일자리 복귀 여건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반성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부산의 세 가지 꿈으로 글로벌 경제도시와 녹색도시, 국제문화도시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에 첫삽을 뜨는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나아가 이런 신공항이 있을 때만이 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부산 신항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첨단 산업도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또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도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제대변인도 고심하고 있지만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 세 지자체 가덕 신공항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10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정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 지자체는 다음 달 열릴 국회 임시회의에 신공항 로드맵과 특별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가덕 신공항 홍보 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136명, 국민의힘 1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사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 조현욱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경남개발공사 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이 수장과 정치권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이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지역은 도심 작은 평수의 아파트 전셋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창원 의창구 동읍과 북면 지역은 최근까지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된 곳으로 34평대 아파트가 1, 2억 원대에 거래돼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고현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40분쯤 거제시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뒤 식당 주방에 있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식당 종업원 등은 대피를 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정신감정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상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성군과 군체육회 등 관계기관은 12일 군수실에서 안전한 동계 전지훈련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과 군체육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 지부와 전지훈련 중인 홍익대학교 배구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동계훈련 기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창군이 보호자 없는 365 안심병동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적십자병원과 신규로 선정된 서경병원 등 2개 병원에서 365 안심병동이 확대 운영됩니다. 365 안심병동 사업은 병실 하나당 4명의 간병인이 환자의 복약과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등 간호 서비스를 3교대로 24시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행여 환자와 노숙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전액 무료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하루에 10,000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하루에 2만 원의 병간호비만 내면 됩니다. 밀양시가 오늘 20일까지 올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만 5세에서 18세 유아와 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밀양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밀양시는 2월부터 매달 1인당 8만 원을 수강료로 지원합니다. 창원시가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는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와 생활하수 줄이기 실천수기 2개 부문으로 4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오는 3월 경남 교육 대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방향은 현장 지원 중심으로 본청 20명, 직속기관 41명의 정원을 줄여 교육지원청으로 61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18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돼 학교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 기후환경 교육을 이끌어갈 기후환경교육추진단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전담할 미래학교 추진단이 신설됩니다.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직 개편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경남도의회의에서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밀양시가 영남로를 마주보고 있는 밀양강 둔치에 포토존 조형물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창원시가 작년 보급한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 로봇으로 참여기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